함께 가치 경쟁 또 정책 경쟁을 통해서 네. 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은 준법국회, 준법개헌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합니다.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해주면 나누어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연아 비상대책위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 길게 하시고 예,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오늘 좀 퍽퍽하시겠어요. 예, 뭐 이게 국회의원 그만두면 좀 시간이 날 줄 알았더니만 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쁘게 일이 생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셔야죠. 비상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비상 맞습니다. 비대위원이신데. 네. 오늘이 원구성 법정 시한입니다. 여야가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가지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비대위에서 뭐 관련해서 좀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관련된 의견이 나왔습니까?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네. 이제 원내 그 합의 사항을 이제 보고하셨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가 이제 수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약자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수적으로 밀리지만 네. 할 얘기는 하자.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이번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2개로 나누자고 하는 사실은 새로운 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협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아마 국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그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7명의 법안 소위 위원들이 지난 4년 동안에 2,200건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통과하지 않은 법, 검토까지 한 법을 아마 다 아우른다라고 하면 4년에 10,000건 정도가 될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결산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두름으로써 겸직을 하게 하고 한 40-5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런 법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얘기하신 건데요. 네.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오로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욕심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정말 법제사법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에서 또 제대로 된 여당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요구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로 네, 2개로 그렇습니다. 나누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는 네. 법제위원회든 사법위원회든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 더 좀 더 선호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저희는 예. 이제 위원장의 수는 결국 또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위원장이 2개로 나눠지게 되면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제 쪽 위원장이 저희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또 충분히 합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지금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네.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법안 심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저는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2개로 분리하자고 하신 안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중재 키워지고 있는 건 이제 국회의장이고요. 네, 의장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거기서 예.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에 많은 주제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또 이래저 남북관계 현안을 얘기했어요. 네. 지난주에 나왔던 뭐 김 여장 부부장 발로 맞습니다. 나왔었던 예. 그거 얘기하는 거 대북전단 그렇죠.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네. 비판한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그 김여정 발언을 보면서 예. 원문을 받아보고는 야, 이게 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언어보다 좀 더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뭐 삐라살포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꼭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즉시 오케이라고 응답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네.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또는 너무 굴종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 뉴스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교적 주도권을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네. 뭐 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게 표명한 발언이라고 보면 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게 되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 네. 아마 거기에서 오는 좀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운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만 우리가 굴욕적으로 네. 대응을 하느냐, 그 메시지를 오늘 좀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것이 갖는 어떤 접경지대 군사 보안적인 어떤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되는 등 기회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또 정부의 또 시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 또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 대북 전단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와 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뭐 법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전 이제 지난주에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네. 동원하는 것 같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과 이렇게 좀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김여정이 한 말을 갖고 통일부 당사자가 와서 그냥 즉시 즉답을 네. 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 좀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의 발언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한 번쯤은 하시고 싶었던 쓴소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 접경지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 뭐 경제 이슈, 이념적인 뭐 주제, 경제 안보 얘기까지 이제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행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합당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에는 감독만, 여기 감독이라는 건 아마 김종인 네, 위원장 네, 네, 같아요. 네, 네. 감독만 보이고 대선, 앞으로 좀 남아있지만 대선 등 출마할 수 있는 선수는 안 보인다 이런 식의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이 볼 때 옆에서 지그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옆에서 뵀을 때는 연배나 경험에 네. 비해서 굉장히 형식을 깨는 좀 파격적인 그런 면모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형식 논리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걸 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회의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췄던 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좀 삭제하시고 논의해야 될 것들만 좀 추려내시는 거로 인해서 회의를 준비하는 좀 그 실무자들이 좀 당황해하는 정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내위원님들은 비대위에 직접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소수만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비춰진 그 모습만 갖고 이제 그걸 대면하시다 보니까 뭐 원내는 지금 뭐 고려 안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럴 수 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총선 참패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조직을 재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을 좀 다시 회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뭐 다 언론에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즉 미래통합당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좀 선점해서 네.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근데 뭐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뭐 조금 전에- 의원들이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을 주신다는 것은 저는 일단 저희가 이슈를 던지는 데는 네.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지금 비대위원장도 원외고 우리 김연아 네. 비대위원도 이제 20대까지는 원내였고 이제 맞습니다. 원외잖아요. 네, 네. 원외분이 많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혹시 원내하고 비대위의 의견이 입장이 원내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뭔가
높은 벽이 있어서 네.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좀 제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위원장님께서 의총에 참석하셔서 네. 최근에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그 비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아무리 저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해도 원내가 훨씬 더 정보력이 좋고 지금 원내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보다 조금 원내와 원외 간 또 비대위 간의 어떤 소통의 창구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들을 굉장히 젊은 연령층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네. 이 소통의 창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소개해 준다면은요. 네. 뭐 비대위 어떤 게 좀 윤곽이 좀 나오나요? 소통의 어떤 대외 창구가 마련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인 그런 툴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비공식적인 툴로 젊은이들의 방식을 좀 갖고 뭔가 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라면 뭐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게 좀 네, 뭐 힌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기본소득제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는 게 경제혁신위원회가 지금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김 위원도 이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제가 참여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예. 그렇게 된 거기에서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네. 그럼 기본소득제 같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 네. 어떤 뭐 법제라든 이런 쪽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게 되나요? 아니면 말만 이렇게 에더블룸만 띄웠다가 그냥 이렇게 쑥 가라앉게 되나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네. 기본적인 입장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자. 그러나 이것을 어떤 이벤트성으로 잠시 하고 마는 것, 예. 그다음에 약간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어떤 그런 불을 끄는데 활용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정치의 여러 가지 그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념 윤리보다는 책임 윤리를 더 좀 강요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과거에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터부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 자체를 회피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 논의를 갖고 치열하게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보자. 네. 그리고 정말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짜보자는 건데요.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의 세출 구조 자체를 좀 변경해서 네. 지금 좀 방만하게 쓰이는 예산을 좀 조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꼭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총선 앞서서도요. 네네. 그 어떤 정부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 부분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정부의 국간을 좀 더 관리를 잘하게 되면 네, 세출 맞습니다. 부분을 조정하면 예. 재정이 확보되고 그걸 통해서 복지라든지 국민소득 네. 같은 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해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거라는 어떤 마음에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의 목표 관련해서 3040 세대에 호소하는 정당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몇 개의 후보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 테이블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네. 30대, 40대한테 외면을 받았던 건 굉장한 사실이고 네. 아직도 미래통합당 그러면 3040에 대해서는 조금 비호감의 정당이라는 것을 저희는 뭐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 계층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당명이라든가 정책 내용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당명은 없고요. 네. 이제 주로 3040이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하나의 좀 틀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 같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연아 비대위원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래도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김 의원께서는 어떤 이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당이요? 예. 글쎄요, 저는 당명은 저희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장에서는 지금 바뀐 당명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당명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뭔가 좀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예. 그 인물이 이 정당을 좀 대표할 수 있는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문패보다는 안에 내실이 더 중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